ちっちゃい亀が 어미가 왔던 길을 되짚어서 새끼 거북이가 바다로 갑니다. 頑張れ頑張れ 아,泳いでた。 이런 행성에서 산다는 게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봅니다. Something is the fantastic. You see, the life is beautiful. The nature is very, very, very beautiful. And to live in this, on this earth, you see. 졸음이 잔뜩 매달린 소녀. 거북이와 발걸음을 맞춥니다. 어젯밤 친구들이 모두 바다로 나갈 때 혼자 남아 뭘 했나? 해 뜨고 나면 까마귀 날아오잖아. 내가 지켜줄 테니 영차 영차. 이제는 안심이다. 안녕 아기 거북이. 섬을 한 바퀴 빙 돌면 아무 곳에서나 내려도 좋습니다. 눈도 가슴도 파란 물이 드니까요. 저녁 노을은 또 얼마나 장엄하고 환상적인지 눈도 가슴도 황금빛이 되고 맙니다. 밤이 제법 깊어지고 나서야 이 녀석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밤을 지나가 볼까요? 야쿠시마에서 살펴본 새끼 거북이들의 생태는 우리가 흔히 화면으로 보아오던 그런 장면들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직 방향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 불빛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만 놔두어도 알아서들 바다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왜 환한 조명을 비추어 주는 걸까? 어쨌든 이 녀석들은 무사히 바다를 만났고 그건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된답니다.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지 않고 풀숲으로 들어온답니다. 바로 이 불빛 때문에. 그렇게 길 잃은 녀석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데 막 태어난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가 부르는 소리보다 빛, 밝은 빛에 먼저 반응한다고 하는군요. 볼까요? 그럼 저 불빛 없애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시겠지만 이 집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의 생활이 있습니다. 새끼 거북이들이 소중하다면 우리들의 일상도 존중해달라. 그래서 가로등을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青が珍しいんですよね。あ、そうなんや。白いとこあるんですか。ちょっと僕3対1やけど今。これが青白いから青。
こっちは白くないから赤。かわいい写真撮りたいラッキーですね 이 녀석들도 운이 좋은 편이죠. じゃああんまり手で持っとくとかわいそうなんで海へ離してあげましょうか。 와 라ッキー 그만 들여다보고 빨리 풀어주시라.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고 하네요. でライトはもう上は消しててください。 휴대폰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 그래야 한 녀석도 빠뜨리지 않고 바다 쪽으로 안내할 수 있다. いやいやいや殻から出て1週間ぐらいかけて今這い上がってきてるんで。そんなに？ 모래밭 속에서 새끼 거북이들이 서로 빨리 빠져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네요. 사실 이 화면은 3배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보시는 것인데요. 적외선 카메라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제 색깔을 보여드리지 못해 좀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바다 거북이는 해안 가까이에서 짝짓기 한 다음 어미만 상륙합니다. 2달쯤 지나면 알 껍질을 뚫고 나와서 바다를 향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 알이 파묻혀 있는 지점의 모래 온도가 29.7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 암컷이, 그 이하면 수컷이 된다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아직 그 까닭을 모르고 있답니다. 단지 지금처럼 온난화가 계속되면 암컷들만 늘어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라는군요. 이 녀석들도 바다를 등지고 풀숲으로 들어갑니다. 구리오 해변에서 거북이 산란과 부화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이 녀석들 구출 작전에 시간을 많이 쪼개야 합니다. 특히나 풀숲 가까이에서 태어난 새끼 거북이들은 어느 한 마리 예외 없이 가로등 불빛을 보고 바다 반대쪽으로 길을 쓰고 올라가기 때문이죠. 죽음의 길로 말입니다. 青だ青だ確かに青。どこが青いんですか？あ、赤海側やね。本当に茶色。 이렇게 해서 매일 수백 마리의 새끼 거북이들이 죽음을 모면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바다 거북이들은 붉은 거나 푸른 거나 모두 멸종 위기종이니까요. 우리 지구 어느 곳에서나 말이죠. 길 잃은 꼬마들을 한데 모아두고서 한번 만져보시라. 거북이와의 만남을 온몸으로 느껴보시라. 푸른 바다 거북이. 이따금 그물에 걸린 바다 거북이 잘 치료해서 방류했다고 보도되는 거북이가 바로 이 푸른 바다 거북이입니다. 지난밤에 탱크 몇 대가 상륙했나 싶을 정도로 바퀴, 아니 거북이 발자국이 또렷하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래밭이 아니라 산호 부스러기가 거칠게 깔려 있고 얼마 안 되는 모래조차 거칠기 그지없는 이런 황량한 곳에 알을 낳고 가는 거북이도 있나 봅니다. 동네 아이들이 거북이 힘내라고 산호 조각들로 엄마 거북이와 아기 거북이를 만들어 놓았네요. 취재팀도 한 마리 올려놓았습니다. 이 동네 노인들은 산책 삼아 돌틈 사이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새끼 거북이들을 안전하게 바다로 보내줍니다. 얘들아, 붉은 바다 거북이 새끼들인데 너희들 손으로
바다에 풀어주려마. 이 아이들 횡재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생 새끼 거북이의 감촉을 잊지 못하겠지요. 바닷물에 들어간 거북이는 처음 몇 분간은 그냥 가만히 떠 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내비게이션에다 주소를 입력하는 중일 거예요. 입력이 끝나면 막 태어난 새끼라곤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피드로 헤엄쳐 갑니다. 야쿠시마는 물론이고 일본을 통틀어서 바다 거북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상륙하는 나가타 해변. 나가타 해변은 람사르 습지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곳으로 올라오는 바다 거북이들을 잘 보호하자 그런 취지겠죠. 거북이도 보호하고 거북이 보러 오는 관광객도 잘 관리해야 하고. で、先生がですね、小林先生とローラ先生。 의장 오모타 씨, 이분에게 잘 보여야 밤 촬영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집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 역시 잘 모셔야 하고요. 비영리 활동법인 흔히 MPO라고 부르죠. MPO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사명감, 이거 아주 투철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원리 원칙을 준수한다. 그러니 친하게 지내야 하겠죠. 취재팀은 가장 한적하고 조건이 나쁜 곳에서 어미 거북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소형 화물차 뒷칸에 실려가기로 했는데 이미 그곳엔 고바야시와 로라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라 씨는 영어 선생님, 자그마한 시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친구인 고바야시 선생을 졸라 이날 밤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북이를 만나기 전에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粒が大きいでしょ。大きいですね。大きいもんだからね、亀が穴掘りができない。なかなか。で崩れて。 열대지방 쪽으로 가면 대낮에 올라와 산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데 야쿠시마에선 그런 모습 본 적이 없고 날이 밝은 후에야 그 흔적을 확인하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저 바위 틈 어딘가에서 대기 중. 짝짓기를 끝낸 어미거북은 아무 미련 없이 수컷의 곁을 떠나 모래밭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렇게 바위 틈새에 숨어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야쿠시마에는 어미 거북이를 해칠 만한 맹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날이 어두워지고서도 서너 시간은 지나야 기척이 느껴집니다. 모래밭을 뒷발로 파고 있네요. Y3011 꼬리표도 달고서 가까이 다가가도 좋다고 합니다. 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 또 60cm는 더 파내려가야 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눈물에 모래가 잔뜩 붙어 있네요. 사람들은 저걸 보고
어미 거북이가 산통을 이겨내려고 흘리는 눈물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눈물에 모래가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失敗ですね。 뒷발 표식을 확인해 보니 これは一昨日来て標識つけたカメです確か。だって昨日も来てるはず。 거북이는 상륙해서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간다. 간단히 소술하자면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구멍 파기도 실패. 두 번째 시도입니다. そうですね。今ちょっと動いて前の方に移動しました。 커다란 삼각대 모양의 기구를 동원합니다. 어미 거북이의 꼬리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서 산란을 돕는 기구죠. 꼬리에 기구를 갖다 대고 막 들어 올리려 하는데 어미 거북이가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황급히 빼내고 맙니다. 이 어미 거북이는 그저께도 어제도 이랬을 겁니다. 어디에다 알을 낳아야 내 새끼들이 안전할까? 모래의 굵기, 모래의 온도, 바닷물로부터의 거리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알 낳기가 마땅치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쪽을 선택한답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で失敗したらもうほとんど海の方で海の中で産んじゃってる。で、海の中で生まれた生まれない生まれない生まれない生まれない。卵そのままでうん、そうですそうです。もう海の中で死んじゃう。あとはもうカニかエビか魚かそういったものに全部食べられちゃうんですね。 어미 거북이 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마리란 말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산란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진지하니까요. 참, 저 눈물말인데요. 눈물이 아니라 염분을 배출하는 거랍니다. 어쨌거나 산란의 고통으로 나트륨을 내보내는 것이니까 숭고하기는 매한가지 아닌가요? 말랑말랑한 탁구공 크기. 드디어 시작되었네요. 산란. 알과 알 사이를 미끈미끈하게 해주는 신비의 액체를 함께 배출하는군요. 오모타 선생께서 커다란 주사기를 꺼내시는데 바늘이 엄청 굵습니다. 깊숙이도 찌르고요.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은 언제 어디서든 이 거북이가 야쿠시마 해변을 찾은 거북이라는 걸 알려주는 디지털 인식표입니다. 그리고 군인들 인식표처럼 꼬리표도 붙여놓고요. 언제 올라와서 알을 몇 개 낳는다, 부화 성공률은 몇 %다 등등의 자료가 야쿠시마 바다 거북이 센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알을 다 낳고 나서
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래로 덮어놓는 게 아니라 꼭꼭 다져가면서 거북이가 꼬리 쪽으로 모래를 뿌리다 보면 얼굴에 모래세례 받는 것쯤은 감수해야죠. 뒤로 몰아준 모래를 꼭꼭 다져놓습니다. すごい大事なものをこう守るみたいにこうなんかそーっとやってるのがすごい感動しました。 What a beautiful night and an amazing thing to see. 그런데 이 사람들 어미 거북이가 애써 파묻어 놓은 알을 다시 파내고 있습니다. 만조가 되면 이곳까지 바닷물이 차오르기 때문이죠. 더 높은 곳으로 옮겨주어야 한답니다. 今何個？あ、今112。 112。 12. 先生、今までの、卵の記録は何個ですか？うちで調査したのは188個。 188。でも昔は200以上産むのはいたって言ってましたね。 한 마리의 어미 거북이가 이렇게 많은 알을 한 해에 3번 또는 4번씩이나 낳는다고 하니 도대체 어미 거북이는 뱃속에 얼마나 많은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이날 밤 이 어미 거북이는 모두 154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1個が33グラムですか？大体平均ですね。平均。 말랑말랑한 저 알들. 저렇게 쓸어 담아도 터지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모래 해변의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모타 선생이 걱정스럽게 가리키는 곳을 보니 너구리의 소행, 깨어진 알들이 스산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쯤이면 안전하다 싶은 곳에 다시 파묻어주는 거죠. 어미 거북이가 본다 해도 섭섭하지 않을 만큼 애정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소롯이 담아놓았으니 새끼 거북이들이 알 속에서 잘 자랄 겁니다. 이제砂を入れましょうか. 아무리 빨라도 50일은 지나야 새끼들이 나올 것이고 어미 품이 아닌 따뜻한 모래품에서 부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단단하게 묻어줄수록 좋다네요. どんどんちやったでしょ. あ、そっか、すごい硬かったです、堀。 이제 안심해도 좋다고 생각했는지 로라 선생님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해변의 야간 수업이 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이 출렁이게 만들었나 봅니다. 거북이가 제일 많이 상륙하는 나가타 해변. 발을 쳐서 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북이의 산란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바다 거북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 생태는 어떠한가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촬영 절대 불가. 라이트는 물론이고 절대 금연. 어미 거북이는 어두운 밤을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자신의 산란 장면을 보는 게 싫겠지만 일단 알을 낳기 시작하면 설령 사람이 등에 올라타더라도 산란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 나가타 해변은 람사르 습지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서 매우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의 불빛도 생태 해설사만 사용하지요.
して固めて大体平らになるまでですね、固めていきます。 많은 사람들이 유난히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뒤처리하는 모습에 말이죠. 감동도 질서정연하게, 진지하게 말이죠. 이 어미 거북이도 첫 상륙이라 꼬리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청력은 어떨까요? 対価ってわかります？昔あったけど今ないです。ないですか。だけど一応聞こえます。だからあんまり大きい音は出さない方がいいですね、近くと。だけどいつもは海の中にいますから、振動とか音波には敏感です。サメと天敵がいますから、サメなんか。 나가타 해변을 산책하다 보면 거북이 닮았네. 그런 바위들이 눈에 띄어서 신기합니다. 거대한 거북이 머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아름다운 해변은 숲으로 이어져 있고 그곳에서 안 봤으면 좋을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지럽게 파헤쳐진 구덩이 주위에 누가 이런 소행을 저지른 것일까? 막 부화했을 새끼 거북이, 그리고 알 상태 그대로. 너구리 짓이랍니다. 원래 야쿠시마엔 너구리가 없었지요. 누군가 사육한다고 데려온 놈들이 야생으로 탈출, 그 수가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거북이 아래까지 재미를 붙이게 되었답니다. 닭을 미끼로 덫을 놓아보기도 하지만 워낙 영리한 녀석들이라 걸리지 않고 바다 거북이 생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관청이나 거북이 센터나 어떻게 손써볼 도리는 없다고 하는군요. 사실 너구리는 최근의 일이고 바다 거북이의 가장 큰 적은 인간, 그렇죠,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돼지고기도 1년에 한두 번 구경할까 말까 그런 어려웠던 시절엔 거북이 알이야말로 하늘, 아니 바다가 베푸는 선물이었죠. この浜を歩くときに最初に海の亀の卵を見つけた人のね、驚きとか喜びというのを考えるとね、どこに住んでるかわからない亀が上がってきて卵を黙って産み落としていってくれる、それを恵みとしていただくっていうことができる。それはね、ものすごくなんか驚きでありがたいもの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 학교에서는 산란기에 당번까지 짜서 알을 파왔습니다. 그걸 팔아서 도서관 책을 샀다고 하네요. 그러니 거북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내년에도 또 오세요 하면서 술까지 접대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거북이 알 당번제가 폐지된 지도 50년이 다 되어가고 람사르 조약과 주민들의 보살핌 덕분에 거북이 상륙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어디까지나 나가타 해변 일입니다만. 상륙 횟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바다 거북이들이 살기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가타 해변은 청소 열심히 하고 밤에 사람들 출입도 제한하지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바다 쓰레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 이 녀석 혼자 웬일일까요? 길을 잃고 헤맸거나 깊은 곳 맨 아래쪽에서 제일 늦게 나왔거나 까마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일 텐데 덜커덕 걸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벽을 넘어갔습니다만 거대한 웅덩이는 도처에서 입을 벌리고 있군요. 높은 벽도 힘든데
가랑잎 하나가 목숨을 위협합니다. 도와주는 게 좋을까? 제 힘으로 위기 탈출 쪽이 좋을까? 우선은 미끄러운 가랑잎을 빼주고서 아기 거북이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힘차게 응원을 보내면서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응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알에서 깨어날 때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바닥이 난 모양입니다. 모래밭은 점점 뜨거워지고 게다가 뒤집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젠 구출 작전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젠 제 힘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어렵쇼. 또 뒤집어지고 맙니다. 파도 속으로 곧장 놓아주어야 되겠구나. 살며시 놓아주었는데 파도 속에서 뒹굴뒹굴 휩쓸리네요. 그래도 바다 짠맛을 보니까 힘이 나는가 봅니다. 애써 균형을 잡고 먼 바다를 향합니다.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군요. 자주 물 밖으로 코를 내밀고 숨을 쉽니다. 우리는 그런 새끼 거북이를 눈부시게 바라보았죠. 모래밭이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게 되면 발자국이 남게 되죠. 우리에겐 그 발자국이 낭만의 흔적이지만 이 친구들에겐 바로 죽음의 덫. 여기저기 친구들이 죽어 있습니다. 서늘한 밤에 구덩이를 빠져나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따가운 햇볕이 없으니까 바다까지 단숨에 달려나가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래밭 온도가 40도에 가깝습니다.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 참 잘 달리네요. 이 새끼 거북이는 힘이 펄펄 넘치는데 힘을 거의 못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사람 발자국이 거대한 함정인 양 절망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네요. 아까 힘차게 달려가던 그 꼬마 녀석은 금방 파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일단 떠밀려 가기는 하지만 힘차게 앞으로 물결을 휘젓고 먼 바다까지 나아갑니다. 그럼 아까 그 허약한 녀석들은 잘못 태어났네요. 사막을 건너야 할 뿐 아니라 미끄러지고 또 경류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사람도 누구는 스위스에서 누구는 사하라 사막 언저리에서 태어나듯 거북이 팔자도 그런가 봅니다. 어미 거북이는 왜 우리를 험난한 곳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런 상황을 무슨 수로 바꾸겠습니까? 강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불운의 새끼 거북이는 거의 탈진 상태.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해도 바다까지 제대로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없다면, 그것만 만나지 않는다면 어찌어찌 벌벌 기어서라도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야 할 그것은 사람 발자국. 몰려오는 저 파도 속으로 뛰어들 겁니다. 이젠 뒤돌아보지 마. 본능의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너희 엄마가 너를 만들기 위해 헤엄쳐왔던 그 길을 거꾸로 더듬어 가면 그 다음엔 거대한 흐름이 북태평양의 해류가 너를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뉴멕시코만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어서 먼 바다로 나가렴. 그렇지, 숨 한 번 꼴깍 쉬고 쏜살같이 빠져나가렴. 너구리만큼이나 무섭다니 사람 발자국이 말입니다. 새끼 거북이는 아마도 사막과 물결 거센 강을 건너면서 힘이 다 빠졌고 그때 발자국 함정에 걸렸던 게지요. 해변의 그 누구도 꼬마의 죽음을 바라진 않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 그런데 저쪽 하늘은 영 불길하네요.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나가는 계절. 까마귀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입니다. 그냥 눈에 뜨이는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구덩이를 직접 파헤치고 아직 준비 중인 새끼 거북이들을 끄집어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부리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마리. 일단 2마리를 물고 숲으로 날아갑니다. 저 불이라면 호두 껍질이라도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 까마귀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불길한 느낌이 들지요. 게다가 저토록 잔혹하게 새끼 거북이를 쪼아대니 말입니다. 생태계의 순환이 다 그런가 아니냐고 애써 둘러대보지만 까마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더 깊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바다의 노을이 멋들어지게 물드는 것과 운이 억세게 없는 이 녀석들과는 정말이지 이미지 파장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어미 거북이는 왜 이런 곳에다 산란을 했을까? 아니면 좋은 곳에다 알을 낳았는데도 새끼들이 길을 잃고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런 막다른 곳까지 도달하게 되었을까? 만리장성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돌벽. 그냥 내버려 두면 돌틈 사이에 끼어서 죽을 게 뻔합니다. 인위적인 관여는 피해야 하지만 이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같은 장소. 까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한두 마리는 분명히 이 틈새에 끼었을 거야. 얄밉지만 까마귀는 꽤 쓸만한 지능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자기의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오면 될지 꿰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아주 오래된
인간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자연계의 생태고리입니다. この辺、ここが最終島でしょ。はいはい。この辺ね、集まりやすいんですよね。 제주도를 거쳐 이곳으로 오는 거북이들이 덜어 있다. 한국의 남해안과 관련이 있다면 그건 붉은 바다 거북이가 아니라 이 친구 푸른 바다 거북이입니다. 문대연 박사, 거북이 연구하면 우리나라에선 이분이죠. 지금 문 박사가 저 조그만 빨간 점, 우리가 취재하고 있는 야쿠시마입니다. 1913년 12월 말 야쿠시마 해안 이곳저곳에서 의미 있는 신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신호였죠. 왜냐하면 부산과 제주도 그리고 야쿠시마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발견 당시 등갑이 깨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년 4개월간 치료받은 후에 해운대 모래밭에서 고향으로 가거라 했지요. 그때 120g 나가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았는데 이 친구가 65일 동안 무려 2000km를 달려가 야쿠시마 남부 해안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죠. 야쿠시마 부근에 살고 있는 바다 거북의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만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바다 거북이 원래 회귀 본능이 있어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아마 이 동북이도 어릴 때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해보실 뿐입니다. 그때 풀어준 친구 이름이 동북이. 이젠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위치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다 죽어가던 동북이가 1년 넘게 요양생활하던 수족관, 대기오염, 해양 생태계,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 이 세 군데가 서로 바다를 갖고 영역으로 싸우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이지만 거북이는 국경선이 없다라는 거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듯이 거북이 생물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의 주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협조를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과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나중에 우리가 생물에 대한 주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하고 기록했던 보존 사업에 앞장섰더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게 푸른 바다 거북이 한 마리가 또 방사되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욕지도 앞바다에서 동북이와 마찬가지로 어선의 정치망에 걸렸는데 상처 하나 없고 건강한 상태라 수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방사하는 거랍니다. 위성 추적 장치를 달 틈도 없이 말이죠.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환경 보호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웠던 시절엔 이 해운대 모래밭에도 바다 거북이들이 올라와 산란했다고 하지요. 이젠 거북이가 코앞에까지 와도 상륙할 형편이 못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거북이를 볼 수 없구나 하던 참에 가이드가 황급히 취재팀을 불렀습니다. 새끼가 한 마리 빠져서 허우적댄다고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니 이 녀석은 길을 잃은 게 분명합니다. 새끼 거북이의 혼란과 공포가 우리들 가슴에까지 전달되는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웅덩이의 벽은 거의 수직입니다. 사람도 이런 때가 있지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절망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새끼 거북이는 그냥 저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경사가 가파른 데다 모래까지 가는 길을 방해해도 새끼 거북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네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부릅니다. 어서 오너라. 태어난 지 기껏해야 하루 또는 이틀이 지났을 새끼 거북이. 야생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 불굴의 투지를 보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커다란 집게를 포크처럼 들고 기다리는 개며 무시무시한 상어가 기다리는 바다로 우리의 새끼 거북이는 조심조심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파충류 중에서도 이 지구 최초 터줏대감인 거북이. 어미 거북이가 100개 넘는 알을 서너 차례씩 남기고 가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95%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도 가볍지 않지요. 어선의 그물과 프로펠러, 약재로 쓰기 위해 해변의 휘황찬란한 불빛, 바다 쓰레기. 저 친구는 튼튼한 갑옷을 걸치고 있지만 멸종 위기종입니다.